안녕하세요. 류용수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4가지 방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회생 월 변제금 누구나 적게 내고 싶습니다.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? 내가 매월 버는 세후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차액을 기본적으로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 동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서 2가지 방법은 나왔죠. 내가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, 소득을 줄이거나 최저 생계비가 높아지거나. 하지만 급여 소득자인 경우 내가 회사를 다닌다, 매월 급여가 정해져 있죠. 이거를 내가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.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보통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어요. 근데 잘 될 때는 빚을 충분히 잘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잘 안 들어오세요. 문제는 잘 되다가 경기가 어려워져서 소득이 예전 같지 못하는 거죠. 그럴 경우에 들어와요. 재작년에는 소득이 한 달에 한 1,000 벌었는데 작년 기준이나 최근 1년 기준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전문 담당 법무사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. 내가 3개월 전까지는 한 달에 500씩 벌었는데 최근 3개월은 300도 안 된다. 이렇게 하면 물론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작년 1년치 혹은 최근 1년치 평균 내라고 하지만 잘 설득을 하면 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많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요.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거는 법원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정을 봐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소득이 적은 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법원에서 작년 1년치 기준으로 해라. 그럼 작년 1년치 기준 1,000만 원이다. 이걸로 들어가던가. 혹은 최근 1년치 해라. 500으로 들어가던가.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들 좀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. 제가 물론 3개월 전까지는 한 달에 500씩 벌었지만 최근 3개월은 300 정도 안 됩니다. 앞으로도 당분간 이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. 물론 제대로 된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님이라고 한다면 말 안 해도 이렇게 해줄 거지만 여하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죠.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거죠. 이 최저생계비는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내가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부모님도 없고 단순하게 부모님 용돈 주는 건 부양하는 거 아닙니다. 부모님이 재산도 없으시고 내가 병원비 같은 걸 대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이런 걸 소명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난 아이도 없고 결혼 안 했어도 아이는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부양해야 될 아내도 없고 혹은 부양해야 될 남편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만약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 못 시켜요. 예외가 있어요. 미성년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 3살, 4살 이럴 때는 엄마가 집에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. 물론 아내가 직업이 없어야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아내도 같이 부양가족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원래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못 집어넣어요. 하지만 부모님이 재산도 없고 나랑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병원비를 내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부모님도 집어넣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물론 단순하게 내가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. 이걸로는 안 돼요. 그거는 유교 사상이 팽배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안 되고요. 여하튼 이 부양가족을 최대한 찾아내셔야 돼요. 그것도 전문 법무사님이랑 얘기를 하셔서 최대한 찾아내셔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겁니다. 그럼 또 월급이 작아지겠죠.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. 이 청산가치가 결국은 채무자의 재산이죠. 이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되는 원칙 때문에 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높아집니다. 바꿔 얘기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이 재산이 적으셔야 됩니다. 임의로 재산을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빼돌리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. 근데 보험 해약 환급금 여기 재산에 포함되거든요. 그래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많거나 해약 환급금이 큰 것 같은 경우는 해약을 하시고요. 그 돈을 빼돌리면 안 되고요. 여러분들 생활비로 쓰세요. 아니면 개인회생 법무비용에 쓰시고요.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야 되는 월 변제금도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 청산가치에 내가 가진 재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박을 그리고 아직 어느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도 전부 청산가치 집어넣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겠죠. 전문 담당 법무사님이랑. 그래서
도박도 무조건 100% 집어넣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건 방법이 또 있으니까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하시면 월 변제금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 줄일 수 있는 4가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